그리스의 어두운 뒷골목,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진 곳에서 하나의 음악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술과 담배 영희, 그리고 삶의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영혼의 울림, 바로 레베티코입니다. 주류 사회가 외면했던 이 음악은 가장 솔직하고 날것의 언어로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세 줄 혹은 네 줄의 부주키와 작은 바글라마는 레베티코의 심장이었습니다. 가난과 불행, 이루지 못한 사랑과 자유를 향한 갈망, 금지된 향락과 감옥살이의 비애까지 레베티코는 사회의 밑바닥 인생을 꾸밈없이 담아냈습니다. 멜랑콜리한 선율 속엔 삶에 대한 강렬한 저항 정신이 숨어 있었죠. 이 음악을 듣고 연주했던 이들은 바로 레베테스라 불린 이들이었습니다. 항만 노동자, 망명객, 하층민, 그리고 법의 테두리 바깥에 선 이들. 그들은 레베티코의 가사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에게 레베티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고단한 삶의 유일한 위로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레베티코는 단순히 불량한 음악으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 카미수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진실한 목소리, 억압받던 이들의 영혼이 터져나온 절규였죠. 슬픔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이어가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 레베티코는 그리스 문화의 한 축을 단단히 지탱하는 유산이 됩니다. 이 영혼의 블루스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출발점을 찾아 이제 우리는 제국의 교차로 스미르나로 향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에게해의 눈부신 항구 도시 스미르나는 단순한 상업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리스, 튀르크, 아르메니아, 유대인, 유럽인 등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독특한 조화를 이루던 코스모폴리탄의 용광로였죠. 이곳의 다채로운 삶은 음악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스미르나의 카페 아만에서는 동서양의 선율이 교차하며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드, 바이올린, 산투르, 카눈 같은 악기들이 어우러져 동방의 장엄한 마캄 선율 위에 그리스 민속 가락이 얹혔고 때로는 서양의 화음까지 더해졌죠. 이곳은 레베티코 초기 형태의 실험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음악은 스미르나 뒷골목의 선원, 부두 노동자, 상인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고단함을 담아냈습니다. 사랑과 이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까지 그들의 희로애락은 직설적이고 진솔한 노랫말이 되어 거리와 카페에 울려 퍼졌죠. 이것이 바로 레베티코 특유의 정서적 깊이였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도시 스미르나는 단순히 여러 음악이 공존하는 곳을 넘어 동방의 블루스로 불리는 레베티코의 초기 뿌리를 깊게 내린 영적인 요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형성된 독특한 선율과 애수 어린 감성, 그리고 솔직한 노랫말은 훗날 레베티코가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1922년 소아시아 스미르나는 비극적인 대참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스 터키 전쟁의 여파로 수십만 그리스인들이 터키에서 추방당하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망명의 길에 올랐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고향을 잃은 이들의 절규는 깊은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배를 타고 그리스 본토로 향한 이들은 주로 피르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난민촌은 순식간에 형성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슬픔과 향수, 그리고 음악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왔습니다. 스미르나 난민들은 고향의 음악, 스미르네이카를 피르스로 가져왔습니다. 이국적인 오리엔탈 사운드와 악기들이 이곳 레베티코 문화와 만나며 새로운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이 문화적 교류는 레베티코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피르스에 뿌리 내린 망명자들의 삶과 그들의 음악이 그리스 본토의 레베티코와 뒤섞여 이른바 피르스 레베티코가 탄생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슬픔과 새로운 삶의 고단함은 음악의 깊이를 더했고 레베티코는 더욱 날 것 그대로의 영혼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는 레베티코 황금기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재앙 이후 수많은 난민들이 피르스 항구로 모여들며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었습니다. 북적이는 빈민가에서 스미르나의 애잔한 멜로디는 새로운 에너지와 융합해 피르스만의 독특한 사운드로 진해하였죠. 이 항구 도시는 레베티코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레베티코의 음악은 부주키라는 악기를 만나 폭발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스미르나의 우드와 달리 날카롭고 명료한 부주키의 음색은 억압받던 이들의 감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대변했죠. 빠르게 발전한 연주 기법과 함께 부주키는 레베티코의 상징이자 중심 악기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마르코스 밤바카리스, 요르고스 바티스, 아네스티스 델리아스, 스트라토스 파기움지스, 이들은 피르스 4인조로 불리며 레베티코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마르코스 밤바카리스는 작곡가이자 가수로서 레베티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피르스 전역에 울려 퍼지며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피르스의 선술집과 뒷골목은 이들의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술과 담배 연기 자욱한 공간에서 부주키의 선율은 삶의 애환과 저항의 목소리를 담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레베티코는 단순한 유흥을 넘어 고단한 이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로 묶는 진정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1930년대 후반 그리스는 이오아니스 메탁사스의 독재 정권 아래 놓였습니다. 정부는 레베티코의 반항적이고 서민적인 가사를 체제 비판으로 간주하며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과 지하세계를 노래하는 어두운 선율은 검열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부주키 연주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베티코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였던 이 음악은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었고 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도 은밀히 연주되었습니다. 가사는 때로 은유적이고 애국적인 색채를 띠며 저항의 정신을 이어갔고 레베티코는 암흑기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했습니다. 전쟁과 독재가 막을 내리자 억압받던 레베티코는 봉인 해제된 듯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라디오와 음반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귀를 사로잡았고 금지되었던 부주키는 이제 그리스 대중음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레베티코는 점차 어두운 뒷골목 이미지를 벗고 더욱 밝고 보편적인 주제를 노래하며 주류 장르로 변모했습니다. 이 시기 레베티코는 음악적으로도 진화했습니다. 전기 악기가 도입되고 더욱 세련된 편곡으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레베티코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음악이 아닌 그리스 전역에서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하며 이후 수많은 그리스 음악의 근간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금지되고 억압받던 레베티코는 이제 그리스 대중음악의 굳건한 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뒷골목의 한숨과 애환을 노래했던 그들의 목소리는 이후 그리스 음악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민족의 정서를 담은 진정한 음악으로 평가받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넘어 그들의 멜로디는 그리스인의 심장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레베티코의 유산은 단지 그리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난, 망명, 사랑, 그리고 희망을 노래했던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에 소외된 이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레베티코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보편적인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레베티코는 새로운 세대에게 재발견되고 재해석되며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자 세계 각지의 음악 페스티벌에서 공연되는 이 음악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레베티코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진입선을 넘어섭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고 예술로 승화시킨 영혼의 기록이자 억압에 맞서 자유를 갈망했던 인간 정신의 영원한 증거입니다. 영혼의 블루스, 레베티코는 앞으로도 시대를 초에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